네, 조금 전보다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추워졌습니다. 오늘 겨울 외투와 방한용품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시민들도 겨울 옷차림을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엔 한파주의보가, 장수와 무주 등지에는 한파경보가 올가을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0.5도로 처음으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철원 영하 4.7도, 충주 영하 3.2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데요. 낮에도 10도를 밑돌며 종일 춥겠습니다. 네, 이번 주 초반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0도 선에 그치겠고요. 목요일쯤 평년 기온을 반짝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는 강풍특보 속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최고 8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는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 만큼 건강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선 캠프를 이른바 공천 장사에 활용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예비 후보와 명 씨가 함께했던 자리에 명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윤석열 후보와 명태균 씨가 함께 있습니다. 명 씨가 윤 후보에게 소개하면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명태균 씨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명 씨 등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윤 후보와 명함을 주고받은 뒤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눕니다. 명 씨가 이 중 한 명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도 합니다. 이 영상은 부산 김해공항에서 촬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선 2층 1번 게이트 근처입니다. 다만 언제 찍었는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사람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영상에는 10월 첫 만남이라는 자막이 뜹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18일 토요일에 찍은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남 지역을 방문한 날입니다. MBC가 같은 날 촬영한 김해 동상시장 방문 영상과 비교해보니 명태균 씨 옷차림이 같습니다. 윤 후보 캠프에 있던 서일준, 윤한홍, 정점식 의원의 옷도 똑같습니다. 이날 윤 후보가 마지막 일정이었던 김해 동상시장 방문을 마친 뒤 비행기로 이동하기 전에 김해공항에서 촬영된 걸로 보입니다. 예비 후보 두 사람에게 무슨 자리였는지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최근 기자들 전화가 많이 와 비공개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세종시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고속도로에선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탱크로리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불에 탄 수납장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가재 도구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 어지러이 뒤섞여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뜯어진 벽지와 벽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자정쯤 세종시 연기면 당산로의 한 3층짜리 건물 2층 주택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수색 중 집안에서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을 들은 시민의 신고로 출동했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물로 인해서 펑소리가 나는 걸 수 있고 가스 누출로 인해서 점화원에 인해서 날 수도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인근에서는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를 운전하던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300m 앞선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의 여파로 도로가 정체되던 중 탱크로리가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동 일대에 어제 오후부터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밤새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원시청은 상수도 사업소 측이 배수지 청소를 위해 물을 뺐다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측은 날이 밝는 대로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약 3주 만에 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제 북한에 우리나라가 보낸 각종 삐라와 물건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결국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사거리 300km인 에이테크스 미사일인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바꿔 사용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고 오늘 새벽 보도했습니다. 대표적 무기는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일단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전황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북한군이 더 이상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한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I think President Biden did make the right call and we're going to stand with Ukraine. 그러나 이번 결정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군사 고문들 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전투 상황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현지 시각 17일 미사일 약 120발과 드론 90여 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대상은 주로 에너지 시설로 북서부 볼린, 남부 미콜라이우, 그리고 동부 전선의 자포리자와 남부 오데사 등이 폭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동맹국 폴란드는 자국 내 전투기를 출격시킬 정도로 최고의 경계태세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난방 등을 어렵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축시키려는 심리전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투입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될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